안녕하세요.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든든한 미래를 만드는 경제 길잡이 슬기로운 금융생활의 박지영입니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만나러 가볼게요. 자, 40대 직장인입니다. 요즘 제 주변인들 보면 다들 주식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 초보다 보니까 저는 지식도 없고 아무 상품에나 선뜻 뛰어들긴 좀 두렵습니다. 저처럼 주식 초보자들이 투자할 수 있으면서도 비교적 손실 위험은 적은 투자 상품 어디 없을까요? 아무래도 주식 초보다 보니까 안정적인 투자 상품을 찾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 우리 사연의 주인공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우리은행 양수연 부지점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은행에서 반갑습니다. 자산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양수연 부지점장입니다. 네, 또 이렇게 부지점장님 얼굴만 봬도 든든한 그런 아우라가 있어요. 자, 오늘 사연의 이분은요, 주식 초보자신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식 초보자들의 고민은 주식을 괜히 잘 모르는데 했다가 실패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고 싶은 상품이 있는데 바로 구조화 상품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성복이 아니라 내 몸에 꼭 맞는 맞춤복처럼 내가 원하는 투자 방식과 원금 보장 범위를 설계할 수 있는 맞춤형 투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자세하게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조화 상품 맞춤 설계가 가능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어떤 부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구조화 상품은 수익부터 원금 보장 정도까지 맞춤 투자 설계가 가능한 금융상품입니다. 채권의 안정성과 파생 상품의 수익성을 결합해 투자자 개개인의 위험 선호도에 맞춰 설계가 가능한데요. 주가 지수나 금리 같은 기초 자산의 변동에 따라 미리 정해진 조건으로 수익이 결정이 되고요. 투자자의 위험 선호도와 시장 전망에 따라 수익 구조나 원금 보장 범위를 미리 정해진 형태로 설계할 수 있습니다. 구조화 상품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종류에 따라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하나씩 알아가 볼게요. 첫 번째 상품은 ELS, 주가 연계 증권인가요? 네, 맞습니다. 예금보다 높은 수익률을 제공해 주지만 원금 손실 가능성은 있는 파생 상품입니다. ELS는 사전에 정한 보통 두세 개의 특정 주식의 가격 또는 코스피나 S&P 같은 특정 지수가 만기까지 사정에 정해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기 및 만기 상한 수익률이 결정되는 증권입니다. 그럼 주식을 이제 투자하다 보면 뭐 한 원금에 한 20% 정도 남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막 원금이 다 없어지는 손실이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ELS도 그럼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증권이기 때문에 원금을 잃을 위험은 분명 있습니다. ELS에는 낙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낙인은 하락한 게 가격을 뜻합니다. 투자 기간 중 기초자산 가격이 이 낙인 조건, 예를 들면 최초 가격의 50%다, 이런 식으로 이 조건 이하로 떨어지면 만기 시 기초자산의 하락률만큼 원금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수록 낙인 조건이 완화되어 위험이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네, 그래서 이런 상품은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도록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기초 상환이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조기 상환이 되는 조건이 부여되고 환매 수수료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매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 주식 초보자 입장에서는 원금을 또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선뜻 투자하기는 어려운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럼 원금을 보장받으면서도 투자할 수 있는 ELS 상품은 없을까요? 네, 원금 보장형 ELS도 있습니다. 운용 자금의 대부분을 좀 안전한 채권에 주로 투자를 하고요. 일부 자금은 주가와 연동되는 옵션 등 파생 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초과 수익을 확보하는 수익 구조입니다. 단 원금 보장이라는 제약으로 인해 만기 수익이 제한적이고요. 기초 자산의 가격 변동과 상관없이 만기에 지급하므로 약정한 원금의 비율인 원금 보장률이 사전적으로 제시됩니다. 그래도 좀 솔깃한데 원금 보장형 ELS는 그럼 수익이 어떻게 결정되는 건가요? 네, 원금 보장형 중 나가옥 상의 손익 구조에 대해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기초 자산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는 원금을 보장받고 기초 자산의 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는 미리 정한 경계 가격에 도달할 때까지 상승률에 비례하여 일정한 수익률을 획득합니다.
하지만 기초자산의 가격이 경기 가격에 한 번이라도 도달을 하게 되면 기초자산의 가격 수준에 상관없이 사전에 지시한 수익률이 확정 지급되는 구조로 설계됩니다. 그럼 반대로 비원금 보장형 ELS는 원금 손실의 위험이 있는 대신 수익률이 훨씬 높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만기에 원금을 보장한다는 조건이 없는 대신 기대 수익률은 높게 제시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자, 지금 보시는 그림은 스텝다운형 ELS인데요. 먼저 이 첫 번째 구간은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하락해도 일정 수준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약정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은 여기는 기초자산 가격이 기준가보다 많이 상승을 해도 약정된 이익만 얻을 수 있고요. 문제가 되는 이 3구간, 그러니까 기초자산 가격이 정해진 수준보다 더 하락하게 되면 원금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금 손실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주식이랑 비교를 해보면 그 위험이 확실히 좀 적은 것 같긴 해요. 그럼 좀 전에 설명해 주셨던 낙아웃형 또 스텝다운형 이외에 다른 구조 ELS 상품도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유형들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네, 앞에 설명드렸던 낙아웃형, 그 다음에 스텝다운형, 그리고 불스프레드형. 네, 불스프레드형 같은 경우는 만기 시점 기초 자산 가격의 상승률에 비례하여 수익률이 결정이 되고요. 리버스 컨버터블형 같은 경우는 기초 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하락폭 아래로만 떨어지지 않으면 기초 자산의 가격이 일정 부분 하락해도 수익률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디지털형은 만기 시점 기초자산의 가격이 사전에 정한 수준 이상이거나 그에 미치지 못한 경우 수익률이 각각 다른 상품입니다. 상품의 종류가 꽤 다양해요. 그러니까 수익도 괜찮고 또 주식보다 안전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ELS 상품에 대한 관심이 저는 더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근데 ELS 상품에 가입할 때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좀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없을까요? 네, 바로 그런 마음. 어떤 마음? 안전할 것이라는 믿음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네, 혹시 기억하시려는지 모르겠습니다. 2024년 초에 우리가 홍콩 H지수 ELS 대규모 손실 사태가 났었는데요. 네, 이때 2021년 초에 홍콩 H지수가 12,000포인트가 넘는 고점에 있을 때 대규모로 판매됐던 ELS 상품들의 만기가 2024년에 도래하면서 발생을 했는데요. H 사태의 원인으로 꼽힌 것 중 하나가 바로 불안전 판매. 예적금처럼 안전한 상품으로 오인하게끔 판매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투자에 있어 안전한 상품은 없습니다. 손실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셔야 합니다. 판매처에서도 투자자에게 제대로 상품을 이해시켜줘야 하는 의무도 있지만 투자자들도 내가 선택한 상품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고 선택해야 한다. 이 점 꼭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이 더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LS에 이어서 이제 구조와 상품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ELS는 주가 연계 증권, 그럼 ELB는 주가 연계 예금입니다. ELB, 주가 연계 결합 사채네요. ELB의 가장 중요한 위험은 발행사의 신용 위험, 즉 부도 위험입니다. 끝으로 모든 투자에는 위험이 반드시 또 따르기 마련인데요. 구조화 상품을 선택할 때도 당연히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겠죠.